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페이커 선수의 재계약 그리고 월즈 우승 이후에 첫 번째 이렇게 기자 여러분들과 만남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최대한 궁금하신 부분들 잘 또 질문해 주시면 페이커 선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시간들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 잠시 후에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페이커 선수. 마이크를 깔고 앉았어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T1의 페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월즈 우승 이후에 그리고 재계약 이후에 첫 번째 이렇게 기자님들과의 이런 기자 간담회인데요. 기자님들의 질문과 페이커 선수의 질의응답으로 오늘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진행을 여러분들과 페이커 선수의 질의응답 도와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기자님들의 질문 받으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어렵긴 하죠. 네, 옆쪽에.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9년까지 이제 장기 계약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커리어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게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페이커 선수는 게임을 오랜 기간 이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셨음에도 되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그런 뭐랄까요? 오해들의 완전히 반면교사로 이제 유명하신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게임을 오래 하시면서도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런 선한 영향을 가질 수 있게 된 본인만의 뭐 비법 같은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T1에서 4년 재계약하게 된 페이커고요. 아까 소개를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서 네, 다시 인사드리고요. 제가 4년 재계약을 하게 된 거는 일단 T1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 것이 네, 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 생활을 하면서 4년 동안 팬분들께 더 좋은 영감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프로게이머 생활을 지속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프로 생활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조금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네,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실 예전에와 비교하면 지금은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기득권 기성세대분들이 조금 더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요즘 느낄 수 있어서 요즘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강조되는 부분이 지금도 물론 남아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대가 지나면서 좀 아직 조율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제 게임도 오래 하면 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아직 강조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대화를 하면서 맞춰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사실 요즘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사실 스마트폰이 저희에게 그냥 편리함과 또 즐거움을 가져다 줬지만, 반대로 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문사 박상준 기자고요.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T1이라는 SK텔레콤 T1부터 지금 T1까지 한 팀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실 2012년부터 이제 입단이 됐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이상혁 선수한테도 T1 외에도 굉장히 더 좋은 제의가 왔었다는 걸로 저는 이제 비공식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상혁 선수는 T1에 남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른 금전적인 보상이나 다른 보상에도 불구하고 T1에 남아 계속 T1에 10년 넘게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SK텔레콤 T1이나 T1이라는 팀은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T1에서 좋은 제의를 했다는 것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T1이라는 팀에서 SKT부터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T1이라는 팀 자체가 확실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팀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다마는 그래도 좋은 대우와 그런 최고의 팀에 걸맞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간 스포츠 정길준입니다. 2029년 이후의 페이커 선수의 모습이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장은 선수 생활에 집중하시겠지만 좀 어렴풋이라도 가령 e스포츠 생태계에 기여하시겠다거나 개인적으로 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29년까지 계약이고 그 후에 저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고요. 네, 아직 사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뭐 어떤 것을 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명확하게 길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꼭 프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좋은 경험을 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뜻깊게 느껴졌던 것만큼 이제 29년 이후에 제가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도 저에게 있어서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경험들로 채워나갈 것 같습니다. 뒤쪽에 계신 우리 안경수 씨, 여러분들 좀 더 편한 분위기로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뉴스 24 박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일 날 그 국무총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서 뭐 제일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지, 뭘 말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대답에 관해서는 사실 촬영은 오늘 했고요. 오늘 아침에 총리님 만나고 와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20일 날 아마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실 좀 아침 시간에 활동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긴 하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총리님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위주로 했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앞쪽에 계신 기자님. 그 롤드컵 우승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전을 좀 보내주셨잖아요. 혹시 팀원들끼리 좀 와 미쳤다 뭐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지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29년이 되면 이제 서른 중반이 되실 텐데 T1에서 은퇴까지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시고 이런저런 축하들을 받을 일이 많은데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팀원들도 요즘에 되게 좀 그렇게 또 대통령께서 축전을 해주시니까 기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약 기간이 4년이다 보니까 T1에서 거의 한 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T1에서 저의 프로 생활을 전부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그 기간 동안 페이커 선수가 새로 증명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최대한 많이 발전을 하는 게 목표고, 증명을 한다면 저 스스로에게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좀 모든 측면에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페이커 선수가 이제 30대 프로게이머에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제
프로게이머라고 좀 많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정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이제 비슷한 나이대의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 갔다 와서 뭐 커리어 잠깐 끊겼다는 선수들도 페이커 선수를 보면서 다시 영감을 받아서 프로에 대한 좀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런 영감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묘한 선수가 옛날에 30대 프로게이머의 그 꿈을 꿨는데 페이커 선수는 혹시 더 나아가서 40대에도 게임하는 거 혹시 생각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e스포츠가 40대의 기량으로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많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상하기는 저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는 제가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오래 할 수 있다면 하고 싶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저로 인해서 또 프로게이머 그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 나이가 물론 4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량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30대가 넘었다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X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그 AI 모델 그룹 5하고 T1의 대결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게 내년 미국 롤드컵을 앞두고 좀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으시고 처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이게 좀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AI와의 대결이 개인적인 프로 생활에서 좀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산업이 이제 요즘에 AI나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은데 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AI한테 그 정복을 당한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 롤도 근데 그렇게 이제 또 AI가 저희가 붙어서 좀 뭐랄까 언젠가는 좀 저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내년에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이기는 날이 온다면 그것대로 또 나름 의미가 있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롤이 대중화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게 롤드컵도 있었지만 23년 상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페이커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제 많은 또 알게 됐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좋은 방향으로 또 갔거든요. 내년에 또 아시안 게임이 또 있습니다. 또 김인석 총리께서도 아시안 게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페이커 선수 한번 의지가 있으시면 내년에 다시 한번 대표팀이 돼서 태극마크를 달고 또 한번 금메달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지 또 1000장 넘게 사진 찍으셨는데 또 그럴 때도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선수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고 저도 기회가 있다면 또 제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항상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도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줬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나 조카들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보면 상혁 선수처럼 나이 들어라 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주저리주를 하고 하는데요. 만약 현재 시점에서 막 프로게이머가 됐던 17살의 이상혁 선수에게 조언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때도 사실 뭔가 별로 해주고 싶은 말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어떤 정답이나 그런 것을 바라고 프로게이머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우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응원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페이커 선수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여전히 경쟁하는 게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었는데 이렇게 프로 생활을 10년 넘게 하시면서 이런 열정, 승부욕을 유지하는 비결이 또 어떻게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열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있었다라는 게 좀 적절한 표현일 것 같고
네, 그런 열정이 저에게 있었던 건 축복인 것 같고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나 게임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커 선수 이제 계약 기간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궁금했던 건데 이제 팀을 떠난 구마요시 선수도 있고 같은 포지션의 초비 선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페이커 선수가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판을 이끌어왔던 가장 큰 슈퍼스타였다면 좀 포스트 페이커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인기 많은 선수들 많고 특히나 롤 선수들 같은 경우에 되게 구설수도 많이 없고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이후에도 충분히 많은 인기를 가질 만한 선수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앞에서 뭐 이제 계속 경쟁을 좋아하셨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하셨는데 혹시 그 13년 동안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이 선수는 정말 꼭 이기고 싶다, 이 선수와 경쟁에서 재미를 느낀다 하는 그런 라이벌의 마음을 품었던 선수가 한 3명 정도 꼽아주실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초비 선수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초비 선수를 상대할 때마다 굉장히 재밌고 처음에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초비 선수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또 올 한 해 같은 경우에 초비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많이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서 굉장히 초비 선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e스포츠도 좋아하고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존재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상혁 선수가 T1을 계속 선택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e스포츠에서는 좀 그런 팀과 함께 가는 프랜차이즈 스타 케이스가 좀 적은 편인데 약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좀 이게 곤란하시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자신이 T1에 남는 거에 좀 어떤 판단의 이유가 되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T1이라는 영문 구단에서 제가 선택해서 뛴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T1에서도 저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한 팀에서 오래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서로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롤판 자체가 오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선수들의 수명도 지금 얼마나 되는지 사실 제가 증명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계약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케이스가 적었을 뿐이지 앞으로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롤이 또 다음 시즌 대각변 패치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대규모 패치에 관해서 이제 매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롤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패치를 많이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패치가 어떻게 보면 게임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동안 좀 대회에서는 아무래도 교전이나 그런 팀적인 유기적인 움직임이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다른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나 좀 그런 측면이 강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로 인해서 다시 생동감이 불어넣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학 선수 24년도 런던에서 월즈 우승하고 나서 기자간담회 때 제가 질문 하나 드렸었어요. 페이커 선수가 그때 이제 성적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우승을 하고 그때 페이커 선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힘을 얻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는 질문을 했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페이커 선수가 좀 꽤 길게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젠슨 황매라든지 아니면 엘베머스 같은 사람이 페이커 선수를 주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로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커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본인의 언행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 14년대 했던 질문 다시 드리자면은 지금 이런 전체적인 페이커 선수의 모습을 보고 좀 많이 힘을 얻고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를 좀 최근에 좋게 봐주시는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워낙 또 원래 좀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이라 좀 탈 없이 좀 못한 데 없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그런 저의 모습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드리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그런 모습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네, 아까 전에 계약을 하면서 제가 목표했던 부분이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이제 KT와 결승전에서 2대1로 지고 있는데 웃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또 KT하고 결승전에서 월즈에서 2대1로 지고 있는데 페이커 선수가 웃고 있는 모습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때와 지금 이제 결승전을 임할 때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유감스럽게도 2013년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아마 그냥 게임이 재밌어서 웃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지고 있는데 좀 이제 팀원들끼리 농담을 하면서 어떤 농담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좀 재밌었던 재밌었던 순간이 있어서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고, 그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게임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번 월즈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팬들한테도 그 애니원즈 레전드 때 인도를 경기할 때 모너 선수 문도픽 했을 때 그 옆에서 동요하지 않고 막 그냥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세트를 졌으면 질싸고 오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 당시 상황을 좀 회상해서 정말 긴장을 안 하신 건지, 결승전이었어도 똑같았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 AL전 5세트 같은 경우에는 문도픽이 저는 그 숙련도보다 그때 상황에서 숙련도가 부족하더라도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좀 부추기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뭐 패배하면 어쩌지보다는 그냥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고, 사실 뭐 경기라는 게 이길 수는 없는 거라고 항상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좀 더 그런 과정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2022년에 이제 3년 재계약을 하시고 이제 월즈에서 3번 우승을 하셨어요. 이제 2029년까지 T1에서 활동하실 텐데 우승 목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계약처럼 이번에도 4번 연속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승패를 떠나서 제가 가진 것들을 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계약 축하드리고, 재계약하고 나서 앞으로 4년간 T1에서 좀 어떤 역할을,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사회에도 좋은 영향 많이 미치지만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 미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동료들에게는 좀 어떤 동료가 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량적인 성장을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를 할 것 같고, 제가 꽤 기량적으로 아직 더 성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리더십 관련해서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리더십이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긴 하지만, 근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팀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게임 내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뭐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했었었는데 한 5년 전, 6년 전에 질문을 했을 때 아까 그 페이커 선수 이렇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아까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 지금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또 프로게이머를 지향하는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당시 프로게이머는 기본적으로 연습도 연습이고 노력도 노력이지만 기본적으로 또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본인도 또 열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천부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솔랭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은 선수가 되더라도 최정상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2017년도에 이제 그 삼성에게 월드컵에서 지면서 사실은 펑펑 울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우승을 많이도 했긴 했지만 또 준우승한 적도 꽤 있었는데 그럴 때는 크게 예전보다는 조금 덜 우는 것 같아요. 뭐 덜 분해한다고 할까? 뭐 그게 본인이 열정에 실은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만큼 노련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향후에 이제 대회들에서 정말 열정은 살아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아쉽게 졌을 경우에 펑펑 우는 모습이 다시 나올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그 타고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타고난다는 게 태어날 때부터 저는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유년기 시절에 사실 어떤 것을 접하고 어떤 환경을 접했냐랑 그런 뭐 유전적인 거랑 좀 합쳐져서 그것을 좀 타고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진 그런 열정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게임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프로게이머가 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열정이 저는 타고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게임 재능 같은 것들도 그런 열정에서부터 좀 생겨서 어쨌든 뭐 그런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은 사실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다고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 관련해서는 17년도 때 그때 패배했을 때 제가 흘렸던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배를 했는데 저희가 3대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함이나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분함이나 그런 게 없다기보다는 패배에 대한 좀 재정의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패배라는 게 뭐 분하고 억울할 게 아니라 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재정의할 때 혹시 이게 열정이 식은 건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거구나라고 새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실은 열정은 제가 평가했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그러면 혹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좀 영화나 좀 책 같은 거 보면서 가끔씩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사실 저희 베이징에서 열린 그 플레인에서 이제 플레인 전에 경기력이 T1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IG가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T1이 이기고 거의 이제 2022년 DRX 이후로 플레인부터 우승을 차지한 사례인데 좀 올라가면서 좀 우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하고 그리고 다전제 T1은 다전제만 가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커 선수가 생각했을 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고 좀 요번 월즈에서 위기는 어떤 경기였는지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월즈는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사실 순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플레이 하면서부터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력적으로 저희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팀이 다전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그런 다전제에서의 경험이 많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도 다전제에서 뭔가 좀 지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막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원래의 기량을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도 좀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K 선수는 이제 인터뷰 때 얘기 들어보면 항상 성장 그리고 발전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한 편이세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체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좌절을 겪을 수도 있는데 본인의 프로 선수 생활에서 약간 그런 정체기가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영향을 줬던 가장 기억나는 승리의 순간과 가장 기억나는 패배의 순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체기가 왔을 때 일단 분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고 내가 왜 정체되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뭐 비울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에게 좀 뭐가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휴식이 부족한 것 같으면은 어떻게 휴식해야 되고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좀 저는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책을 통해서 뭐 잘 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억나는 순간을 한 가지 뽑기보다는 저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이 다 연속적이고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한순간만 뽑기보다는 모든 순간이 좀 다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인데 이제 30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나이긴 한데 먼 미래에 뭐 아빠로서 또는 뭐 남편으로서 이렇게 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언제쯤 결혼을 해서 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고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정해진 그런 가치관이나 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진 것에 집중을 하고 그 후에 생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덧붙여서 최근에는 이제 딸을 좀 더 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딸이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암호화폐나 뭐 주식 등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건 게임적인 얘기인데 최근 구마유시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에 대해서 아직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서 한번 좀 배워서 좀 투자에 대해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서 조금 그래도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략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최대한 많이 배워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감에 의존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구마유시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구마유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었는데 마지막에도 이제 구마유시 선수가 저희 팀에서 그동안 해줬던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같은 팀으로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구마유시 선수의 그런 공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런 뉘앙스로 고생했다고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즈 다시 우승을 하셨는데 이번 월즈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게 팬들도 보면은 이제 우리 편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뭐 상대가 우승하면은 뭐 기분이 나쁠 거다 이런 얘기보다는 뭐 우리 편 우승은 우승하겠지만 그 상대편이 우승하면 KT 로스터가 우승하면은 그래도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좋은 분위기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4강에서 먼저 승리하고 나서 좋아하는 형인 상혁이 형이랑 결승에서 붙어보고 싶다고 했었고 결승 끝나고도 이제 상혁 선수가 이제 오늘 또 상대가 좋은 경기로 해서 좋은 경기였다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궁금한 이제 질문이 두 가지인데 좀 이런 좋은 모습으로 이제 결승이 진행된 게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능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제 다양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승패를 물어보면은 우리가 실수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때 이제 상대가 좋은 경기를 해줘서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페이커 선수가 생각하는 좋은 경기는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경기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이 게임에만 집중해서 몰두했다면 저는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사실 뭔가 승패가 반드시 우리 것이어만 하고 뭐 그런 것은 저는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그런 자세보다는 그냥 좋은 경기를 하자 이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상대편도 팬들이 상대편이 우승해서 축하해줄 수 있다고 이제 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상혁 선수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팬들의 분위기가 좀 형성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팬분들마다 이제 뭐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이제 뭐랄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 그런 것도 물론 팬심의 일종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스포츠라는 게 뭐랄까 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응원하고 서로 이제 적이라기보다는 좀 같이 이제 경기하는 파트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저에게는 바람직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뭐 분위기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항상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응원해주는 방법,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는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네. 네. 김정희 씨. 네, 안녕하세요. 게임동화 신승원 기자입니다. T1은 팬덤이 크다 보니 영상이든 뭐 팬아트든 밈이든 많은 2차 창작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2차 창작물을 계속 찾아보시는지 아니면 특별히 인상 깊게 본 창작물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SNS나 그런 커뮤니티를 잘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2차 창작물에 대해서 많이 접할 일이 없기는 한데 팬분들이 가끔씩 뭐 선물로 그런 것들을 보내주실 때 굉장히 이거 공들여서 만드셨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보일 때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페이커 선수가 그 LOL e스포츠 쪽에 이룩한 목적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다른 선수들이 페이커 선수의 기록을 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페이커 선수만 이제 본인의 기록을 계속 깰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은데 본인이 이룩한 업적이 사실은 계속 그 도전하는데 무겁다거나 버겁다거나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의 기록이 부담으로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저의 기록보다도 그냥 제가 프로 생활 처음 했을 때 그런 초심처럼 프로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은 이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저만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부담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페이커 선수가 사실 이제 e스포츠를 통해서 경쟁을 하는 모습, 이제 승부에 임하는 프로게이머로서 마음가짐 여러 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영감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럼 본인 스스로는 좀 영감을 좀 어디에서 많이 받으시는 편인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책에서 많이 영감을 얻고요. 네, 책에서 책이 좋은 점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인생을 한 번에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 주는 인사이트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저 스스로 많이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가끔 의미를 찾아보기도 하고 스스로
열정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영광이나 롤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평소에 팀원이 워낙에 다른 경기 외적인 스케줄이 많아서 시즌 중에 다소 아쉬운 경기력이 나오다 롤드컵을 가서 경기력이 폭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롤의 프런트맨으로서 문화를 알리고 그 대중적으로 영광을 주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좀 그 양가적인 생각에 대해서 어떤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예전과 다르게 사실 프로게이머가 게임만 잘해서 되는 시대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을 물론 최우선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외 활동이나 그런 문화를 알리는 활동이나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즌 중에 일정에 관해서는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무리가 되는 일정은 아닌데 그냥 다만 이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이 나왔을 뿐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그런 경기와 외적인 활동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평소 좀 모범이 되는 행식이나 선행 이런 것들로 많이 주목을 받으시고 이제 이런 영역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는 뭐 스포츠 단순히 e스포츠 업계 레전드를 넘어서 하나의 좀 아이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이런 세상의 시각이 조금 부담이 되시지는 않는지 부담이 된다면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콘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저의 행시도 물론 한몫했을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팬분들의 관심이 컸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팬분들께 보답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저 스스로를 가꾸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게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조심스러운 성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가볍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 했잖아요 프로게이머를. 그래서 만약에 프로게이머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은지와 그리고 아직 은퇴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지만 아무튼 보통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자기 취미가 부업이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다른 관심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취미가 프로 생활하면서 좀 취미가 많이 생겼었는데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프로 생활을 안 했으면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게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아무래도 제가 그런 뭐 전략적인 거나 뭐 좀 컴퓨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쪽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 2029년까지 T1에서 선수로서 좋은 활약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